네, 1차 시험 합격한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학원 현장으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전화를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시험 관련해 가지고서 Q&A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현장 학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6학년도 공군 사관생도 선발 2차 시험 주요 Q&A 부분입니다. 2차 시험 등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사실 요강에도 다 나와 있고 1차 합격해가지고서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2026학년도인 경우에는 2025년 8월 8일서부터 8월 12일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고 응시일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니까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부분 거 추가 합격자들은 어떠냐? 추합으로 1차 추합이든 2차 추합이든 추합으로 되는 학생들은 2차 시험 등록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2차 시험 서류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역시 이 부분 것도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26학년도인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의 경우에 8월 8일서부터 8월 12일까지. 그런데 이제 등기 우편 서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갑자기 이 우편서를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2일까지 도착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학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8월 12일까지 도착이 아니라 8월 12일이 발신입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8월 12일 날 발송하는 것까지 인정되는 거예요. 발신이 8월 12일 이후에 발송했다 그러면 인정 못 받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 합격생들은 별도의 기간이 있으니 추합은 추합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편 제출이든 아니면은 온라인 방첩사령부 제출이든 2차 등록 접수, 인터넷 접수랑 별개의 것이에요. 서류 제출은.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2차 시험 서류는 모두 한 번에 제출해야 하나요? 서류의 종류를 일단 아셔야 돼요. 서류는 크게 인터넷 제출 서류, 온라인 업로드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등기 우편 제출 서류가 있어요. 인터넷 제출 서류는 PDF, 파일 서류고요. 등기 우편 제출 서류는 종이 서류예요. 실물 서류죠. 그러니까 인터넷 제출 서류는 디지털로 된 PDF 파일 서류다. 그리고 이 부분 것은 국군 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는 서류다. 물론 거기에 반드시 PDF 업로드 말고 직접 입력해야 되는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시험 신청하는 거랑 국군 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 서류의 제출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편으로 공군사관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는 이것은 실물 서류예요. 실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제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입학 대행 사이트에서 2차 시험 등록하는 거랑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온라인 서류 업로드하는 거랑 그리고 또 별도로 공군사관학교에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은 다 별개다. 다음 질문, 국군 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역시 예전 영상으로도 이거 다 설명했는데 계속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영상을 차분하게 메모해 가면서 보시면은 충분히 다 알 수 있습니다. 신원진술서 있죠? 신원조사용 자기소개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증명서 반드시 상세로 하라고 했고요. 병적증명서, 신용정보 조회서, 이 부분이 필수 서류예요. 이 서류들은 지금 제출일 기간이니까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거 그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기본증명서 상세로 발급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주민등록 뒷자리가 포함되도록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최근에 발급된 발급본이어야 된다. 상세본이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병역관계 서류는 군별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군필이냐, 군미필이냐 일단 구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남성은 의무복무죠. 그리고 여성은 의무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일단은 군미필인 경우에 남성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리고 군필, 전역했다, 제대했다, 제대한 군인은 병적 기록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현역 복무 중이면서 사관학교 시험을 본 학생은 복무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대체역 근무자는 병적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신용정보 조회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네.
한국신용정보원 creditforyou.or.kr 있습니다. 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출을 기준 역시 1개월 이내 서류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 번호가 있어요. 발급 번호가 각 페이지에 다 있는데 그 페이지에 발급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요. 내용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선택 서류죠. 이거 가산점 있는 거니까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일단 지금 2차 시험 등록 접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등록을 할 때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인증서 스캔본을 업로드를 하고 그 한국사 인증서 스캔본을 업로드한 다음에 응시 해차랑 인증 번호가 있어요. 응시 해차 인증 번호를 거기에 입력하면 되는 것이에요. 심화 1에서 3급 성적만 유효하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일이 서류 제출 기간 이후인 경우 있어요. 75회인가?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네,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서류는 다 공군 사관학교에 보내는 서류입니다. 네, 온라인 파일 업로드라든지 온라인 입력하는 경우에는 방첩사령부고요. 온라인 시험 등록하는 것은 입시 대행 사이트고요. 다 구별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서류, 결국은 공군 사관학교에 보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이냐. 네, 학교 생활기록부 있죠? 학교 생활기록부 있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이 두 가지 서류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현역 군인인 경우에는 소속 부대장 추천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고요. 등기 제출이 현역 군인에 해당하는 소속 부대장 추천서는 등기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 부대에서 공군사관학교로 공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네,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랑 건강보호 요양급여 내역서 이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기본 서류고 필수 서류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이거 기초적인 내용인데 일단은 학교생활기록부 2로 발급받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정부24 접속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초중고 이 기준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 있죠? 그 무인 발급기에서 출력하거나 또 바코드가 있는 서류가 있어요. 그런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장 관인이나 원본 내조필 도장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인 발급기에서 출력한 것이 아닌 경우, 즉 바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또 그 외의 경우에는 모든 페이지마다 관인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맨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에 원본 내조 필증, 원본 내조 필 도장이 역시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원본 내조 필 학교에서 받으면 됩니다. 다음, 재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3학년 1학기 내용이 빠져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요거 엄청 많이 질문해요. 학생부 학교에서 기록 마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과는 이미 입력이 했는데 비교과는 아직 입력을 못했다. 학교마다 학교별 마감 일자가 다 달라요. 특히 비교과도 그렇지만은 심지어 교과목 성적만 입력했지 교과목의 과목 세특 있죠. 그러니까 세부 특기 사항이 입력이 아직 안 돼가지고 특히 선생님들이 좀 방학되어서 별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마감을 빨리 서두르지 않는 경우 있어요. 8월 31일까지 일반적으로 마감이다 보니까 입력된 건 입력된 거고 입력 안 된 건 안 된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특기 사항 등 일부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출결과 성적은 근데 필수로 입력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입력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출결과 성적은 기말고사 끝나면은 바로 입력됩니다. 대신에 과목 세특이랑 비교과가 좀 입력이 안 된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군사관학교에서 이 부분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 부분이 누락되어도 비교과나 출결과 성적 들어가고 비교과나 과목 세특 누락되어도 아무 지장 없다. 그대로 생활기록부 2를 발급받아서 인쇄해가지고 실물 서류로 우편으로 공군사관학교에 보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막상 받았는데 비어 있으니까 좀 되게 이러면은 내 면접에서도 불리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시험 면접 전형에서 학생부가 활용되는 자료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돼 있으니까 나에게 물어볼 내용이 적지 않냐. 그것 때문에 덜 물어보고 더 물어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가능하면은 담임선생님이랑 상의해가지고서 웬만큼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해달라고 하고 그래도 누락이 되어 있으면은 출결과 성적이 아니면은 관계없어요. 그냥 출력 받아가지고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 5년 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2025년 8월이다 그러면은 2020년 8월서부터 5년 거를 모두 다 그 기록을 발급받아야 돼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해야지 이 5년 기간 동안을 발부받을 수가 있어요. 이 5년 미만 걸로 받으면 안 됩니다. 5년 거 해당 기간 반드시 준수해서 그래서 제출해야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발급 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이것을 부모님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있어요. 안 되죠. 명의는 수험생 명의로 발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항목은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고요. 특수상병은 포함돼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열람용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네, 관계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네, 다음 등기우편 서류는 어떻게 정리해서 보내야 하나요? 이 부분 것도 공군사관학교 입학 홈페이지 가면 아주 그림까지 그려서 잘 나와 있어요. 뭐 봉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어떻게 넣으라는 그 부분 그것을 참고로 하면 됩니다. 일단은 등기우편 서류는 실물 서류라 그랬어요. 종이로 된 실물 서류. 이 종이로 된 실물 서류에 모든 서류의 첫 페이지 상단에다가는 일단 수험번호를 수기로 써야 됩니다. 수험번호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고 그 다음에 서류 순서가 있죠. 아마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이 순서로 해가지고서 뭐 스테이플은 하지 말라. 뭐 또 당장 또 평가실에서 다시 독을 떼야 되니까 스테이플 하지 말고 굳이 뭐 묶으려고 하면 클립으로 철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등기우편 봉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거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발송용 봉투 출력하면은 아주 멋지게 뽑아줍니다. 네, 여러분의 수험번호랑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 주소가 자동으로 딱 출력된 봉투 그 속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제대로 봉인하고 풀로만 칠하면 안 돼요. 반드시 스카치 테이프로 한 번 더 발라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안전하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방첩사령부 사이트는 어떻게 접촉하고 구체적인 서류 내용은 네. 방첩사령부 검색해서 들어가도 되고요. dccmil.k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 주소 확인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홈페이지 한 중반쯤 보면은 신원조사 서류 제출이라는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은 신원조사 서류 제출 기준으로 해서 로그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할 때는 인증수단을 뭐 휴대폰으로 인증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인증서 쓸 것인지 인증해서 들어가게 된 다음에 로그인 하면은 좀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장교 지원, 준사관 지원, 부사관 지원, 군무원 뭐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맨 처음에 있는 게 주로 장교 지원이에요. 그래서 장교 지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구체적으로 2025학년 여러분들 이제 예비 77기잖아요. 77기 공군사관학교 1차 시험 합격자 신원조사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신원 진술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첨부 파일 주로 이 세 개의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신원 진술서, 자기소개서, 첨부 파일. 신원 진술서랑 자기소개서는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첨부 파일은 PDF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 진술서 관련되는 거 입력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방첩사 제출용 자기소개서, 흔히 국방부 표준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4개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장 환경,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한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자아 표현, 성격, 가치관, 뭐 국가가 남북한,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미래 비전과 포부, 요 4개 항목을 입력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서류를 업로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거기서 바로 입력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워드라든지 메모장에 입력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방식으로 해서 제출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주로 학생들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 파일인데 첨부 파일은 미리 발행받은 것을 스캔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PDF 상태로 있으면은 그것을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해당하는 서류가 개인 신용정보서 그리고 또 병적증명서, 병적 관계 서류들 있죠. 이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되는데 군 미필이면서 여성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 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는 서류들이 개인 신용증명서랑 그 다음에 기본증명서 상세, 그리고 병적관계 서류 요 3가지를 첨부 파일로 한 다음에 다 첨부한 다음에 제출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업로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류 제출을 완료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보면은 방첩사 서류 제출 요령이라는 이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방첩사에 제출하는 서류는 실물 서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온라인 입력으로 2가지가 있고 첨부 파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미필인 경우에는 첨부 파일로 2가지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입력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신원조회, 신원조회서, 신원진술서랑 자기소개서고, 그리고 첨부 파일로 제출하는 것은 기본증명서 상세, 개인 신용증명서, 이 부분은 다 필수적으로 다 제출하게 되고, 병적관계 서류에서 여학생 미필, 이 학생들은 별도로 관계없음, 네, 이와 같이 난에다가 클릭하면 됩니다. 해당 사항 없음에 클릭하면 되고, 그리고 다른 이제 해당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끔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군사관학교 관련해 가지고 2차 시험 Q&A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그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